사랑은 인간 삶에서 가장 가슴 벅차고 헤아릴 수 없는 신비 중 하나입니다. 사랑은 의식적인 선택이자 자유의지의 표현이라고 여겨지지만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감정을 이끄는 숨겨진 힘이 작용합니다. 칼 융은 사랑이 결코 전적으로 합리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랑은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싹트고 어린 시절의 인상, 실현되지 못한 열망, 과거에 뿌리를 둔 해결되지 않은 내적 갈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끌리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인격적인 자질에 끌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오래된 패턴을 따르는 것일까요? 사랑은 종종 우리를 갑자기 덮치는 자연재해처럼 신비로운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우리 정신에 깊이 뿌리내린 숨겨진 질서에 따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람은 진정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같은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어린 시절의 애착,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잠재의식적인 신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일종의 내부 지도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 지도가 우리가 누구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거부감을 경험한 사람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접근 불가능한 느낌을 재현할 파트너를 찾습니다. 이는 고통을 추구하려는 욕망 때문이 아니라 익숙한 느낌이 안전하다는 착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있지만 시청자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됩니다. 우리의 선택은 자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자신을 인식하기 훨씬 전에 형성된 행동 패턴에 의해 움직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단순한 새로운 사람이 아닌 우리 개인 역사의 메아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몸짓, 눈빛, 단어는 과거에 뿌리를 둔 공명을 일으킵니다. 사랑은 우리를 숭배의 대상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숨겨진 구석과도 연결합니다. 칼 융은 우리가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내면 이미지를 부여하는 투사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객관적인 인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가장 은밀한 욕망과 두려움을 반영하는 거울로 변합니다. 우리는 인격 그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것에 매료됩니다. 예를 들어 보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환상일지라도 그러한 느낌을 주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여성은 자신에게서 보지 못하는 힘을 발산하는 남성에게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남성은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여성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사가 현실과 충돌할 때 고통스럽게 무너지는 환상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가장 초기 애착 경험은 우리 미래의 모든 사랑 생활이 구축되는 토대가 됩니다. 사랑에는 특정한 조건이 따른다는 것을 배운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랑만을 진정한 사랑으로 여길 것입니다. 사랑은 값진 선물과 같이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사전 작업과 내적 성숙을 요구합니다. 젊은 시절의 거절을 경험한 사람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을 재현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는 고통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오랜 사건의 흐름을 바꾸려는 잠재의식적인 시도입니다. 바로 이러한 규칙성을 인식하는 데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선택이 자유의지가 아닌 과거의 메아리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러한 확고한 패턴을 파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의식적인 충동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입니다. 깊은 자기인식만이 자신의 두려움과 콤플렉스에 녹아들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호감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성격의 숨겨진 측면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우리 정신의 깊은 곳에는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합니다. 칼 융은 각 사람 안에 존재하는 여성적, 남성적 원형인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성은 잠재의식적으로 여성적인 면을 지니고 있으며
여성은 남성적인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종 사랑은 다른 사람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과 다시 합쳐지려는 시도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느끼는 매력은 그의 개인적인 자질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영혼에 불러일으키는 공명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와 인정과 통합을 요구하며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우리 성격의 측면 사이의 다리가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이 부족하거나 억압하는 자질을 봅니다. 그러나 깊은 자기 분석을 할 준비가 된 사람만이 자신의 사랑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낡은 생각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감정의 진정한 깊이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종종 절제되고 냉정한 성격이 열정과 자발성으로 타오르는 파트너에게 끌리는 것이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 분석적인 마음을 가진 여성이 갑자기 감정이 풍부한 창의적인 성향의 남성에게 매료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운명 자체가 잃어버린 내적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끌림이 항상 다가오는 조화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종종 숨겨진 내적 불화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가장 은밀한 욕망이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격 그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감정과 경험에 사랑에 빠집니다. 강렬한 끌림은 우리의 내적 불완전함의 반영이자 완전함을 얻으려는 열망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에 빠진 베일이 벗겨지자마자 우리는 한때 우리를 끌었던 것이 이제 심각한 시련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에 있어서 투사는 막대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것을 본다고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에게 투영하는 우리 자신의 내면 이미지의 반영일 뿐입니다. 한편으로는 열정의 폭풍을 일으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깊은 실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우리가 만든 이상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으면 환상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완벽한 연인 대신 결점, 기벽, 약점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한때 기쁨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이제는 짜증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관계가 금이 갑니다. 베일이 벗겨지고 세상의 진정한 그림이 눈앞에 나타나면 사랑이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반영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환상의 장막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서 퍼즐에 누락된 조각을 찾으려는 열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존감과 독특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랑의 주요 과제는 완전함이라는 환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수 없으며 이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끌림은 종종 받아들이고 통합해야 할 우리 성격의 측면을 나타낼 뿐입니다. 사랑은 누락된 부분을 찾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전함을 깨닫는 데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실현되지 않은 욕망의 반영으로 보는 것을 멈출 때만 내적 조화가 아닌 필요에서 비롯된 진정한 연결, 사랑이 생겨납니다. 칼 융은 사랑이 자기 인식의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감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 안에서 자신을 찾는 것, 이것이 사랑의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이 감정은 종종 마법적이고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한 사람에게 끌리는 것은 드뭅니다.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감정적 패턴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기쁨과 애정을 느낄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치유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인간의 열망의 핵심에는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갈망하지만 종종 자신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두려움과 영혼의 상처의 진원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고통에 대한 마조히즘적인 끌림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함을 향한 정신의 잠재의식적인 열망입니다. 사랑은 연인의 이미지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통의 깊은 곳을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공동의존성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치유에 대한 비밀스러운 필요에서 발생하는 많은 관계의 그림자처럼 동반됩니다.
어린 시절이 트라우마로 어두워진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를 재현하는 파트너에게 억누를 수 없는 끌림을 느낍니다. 어린 시절에 정서적 거리두기의 추위나 거절의 괴로움을 알게 된 사람은 잠재의식적으로 오래된 드라마를 다시 연기하려는 듯 접근하기 어려운 파트너를 찾습니다. 고통과 관련된 사랑은 이 모델을 영속화하는 파트너를 선택하도록 이끕니다. 따라서 고통이 행복보다 우선시되지만 그 족쇄를 끊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가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이 절실히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결말을 바꾸기 위해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경험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그러나 결핍에서 비롯된 사랑은 항상 조건부입니다. 이러한 잠재의식적인 패턴은 진정한 사랑과 정서적 의존성을 구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신을 알게 된 후에야 과거의 족쇄를 파괴하고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로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 격변을 깊은 열정의 표현으로 착각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감정의 폭풍을 경험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강한 끌림을 느끼고 관계에서 끊임없는 싸움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필요성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종종 과거의 고통스러운 시나리오의 반복일 뿐이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한 번 할당된 역할을 재현합니다. 반대로 진정한 사랑은 어떤 강요도 없고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깊은 평화와 무한한 신뢰감을 선사합니다. 관계에서 고통이 우세하다면 그것이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과거의 상처의 메아리인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파트너 모두 자신의 파괴적인 행동 모델을 인식할 때 꽃피웁니다. 치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내적 혼돈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멈추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깊은 두려움에 직면하게 만드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래된 고통의 반복이 아니라 이러한 고통스러운 패턴의 의식적인 파괴입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상처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한 영역을 알려주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구원을 찾는 것을 멈출 때만 필요가 아닌 내적 풍요에서 비롯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심리학에서 그림자는 신비로운 베일처럼 우리 성격에 숨겨진 구석, 즉 타인의 눈과 심지어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조심스럽게 보호하는 측면을 숨깁니다. 인간 영혼의 뛰어난 연구자인 칼 윤근 그림자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종 파트너 선택이 우연이 아니라 잠재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그림자의 반영을 찾으려는 열망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억압된 자질, 실현되지 못한 욕망 또는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본성의 어두운 면일 수 있습니다. 가장 매혹적이면서도 파괴적인 관계는 종종 두 사람의 그림자가 교차하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랑은 일종의 마법의 소용돌이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온전함을 찾으려는 무의식적인 탐색입니다. 파트너는 우리가 자신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을 보는 거울이 됩니다. 이 잠재의식적인 역학은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에게서 거부하는 자질에 그토록 자주 끌리는지 설명합니다. 총체적인 통제를 추구하는 사람은 충동적이고 혼란스러운 파트너에게 억누를 수 없는 끌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화를 갈망하는 사람은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집니다. 삶은 마치 우리가 피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격의 측면과 맞서도록 사랑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흥미진진한 모험처럼 보이는 것이 빠르게 심각한 시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억압된 것이 아니라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의 화신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밝은 감정뿐만 아니라 갈등, 오해, 실망으로 가득 찬 관계를 자주 경험합니다. 독성 관계는 독성 열매처럼 무의식적인 그림자 표현의 토양에서 자라납니다.
종종 고통스러운 관계를 맺을 때 사람들은 잠재의식적으로 파트너에게서 사랑의 대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의 화신을 찾습니다. 자신을 힘과 독립의 보루로 여기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의존적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절함과 양보에 익숙한 사람은 갑자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무자비한 이기주의자에게서 매력을 발견합니다. 마치 우리의 잠재의식이 숙련된 인형 조종사처럼 우리를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도록 거부된 자신과 재결합하도록 이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서 실패하고 파트너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며 실제로는 자신의 악마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악의 근원을 보지만 진정한 치유 작업은 자신의 내면 세계의 깊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달음은 해방을 향한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사랑은 무의식적인 투사의 포로가 되는 것을 멈추고 정직한 자기 인식을 기반으로 할 때만 변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이면 독성 끌림의 권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윤기 현명하게 말했듯이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파트너에게서 구원자나 적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를 장점과 단점, 빛과 그림자를 가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곳에서만 탄생합니다. 자신을 전체적으로 보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문화는 숙련된 이야기꾼처럼 수세기 동안 우리에게 유일하고 독특한 사랑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입해 왔습니다. 동화, 영화, 문학작품은 서로에게 예정된 두 마음 사이에 매혹적인 영혼의 동반자, 낭만적인 결말, 영원한 조화의 이미지를 그립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우리의 정신의 가장 교활한 착각 중 하나인 신기루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인간 영혼의 통찰력 있는 연구자인 칼 윤근,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갈망이 종종 진정한 필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심리적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에게서 얻을 수 없는 완벽함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떤 필멸의 존재도 다른 사람의 실현되지 않은 열망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으며 바로 여기서 실망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상적인 사랑의 개념은 우리를 파트너의 이상화의 길로 이끌고 이는 필연적으로 현실과의 고통스러운 충돌로 이어집니다. 사랑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를 보완하고 우리의 모든 결점을 채울 수 있는 완벽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투사는 점차 사라지고 파트너의 약점과 불완전함이 전면에 나타납니다. 한때 기쁨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많은 커플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사랑이 더 이상 그들이 한때 상상했던 이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사랑으로 받아들인 것은 단지 완벽한 사랑에 대한 신화는 단지 신기루일 뿐입니다. 진정한 감정은 우리의 환상적인 투사가 무너지는 곳에서 탄생합니다.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꿈에 빠지면 우리는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지만 현실을 불완전함과 함께 받아들일 때 진정한 친밀감을 얻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상화된 표현의 또 다른 위험은 과도하게 높은 기대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파트너가 모든 내적 모순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되고 사랑이 그들의 영혼을 치유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습니다. 이 경우 사람들은 진정한 연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러한 책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내적 공허함에 대한 마법의 알약도 아니고 영혼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줄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영원한 조화와 완벽의 축제라고 믿는 사람은 관계가 진정한 깊이에 도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자주 도망칩니다. 진정한 사랑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극복하려는 상호 의지입니다. 사랑의 진정한 예술은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영혼의 동반자에 대한 낭만적인 꿈은 매우 매력적일 수 있지만 종종 불완전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상적인 파트너는 우리를 보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랑이라는 환상과 헤어지는 사람만이 투사가 아닌 감정의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더 깊은 형태의 연결을 발견합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사랑의 진정한 깊이는 완벽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진정한 감정은 이상을 쫓는 것을 포기할 때 탄생합니다. 종종 사랑하려는 열망은 승인과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확인을 찾는 것으로 바뀝니다. 인간 본성은 우리가 소통하고 호감을 느끼는 데 대한 필요성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외부 세계가 아닌 우리 영혼의 깊이에 있다면 어떨까요? 자기 사랑은 주변 사람들과 더 강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열쇠가 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모든 관계를 자신의 열등감으로부터의 도피 역할로 규정합니다. 심리적 공리는 우리가 자신에게 경험하도록 허용하는 사랑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잠재의식적으로 파트너, 친구 또는 외부 업적의 얼굴에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확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내면의 인정을 통해서만 옵니다. 실제로 이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남김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다른 사람과 진실하고 깊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일반적인 자존감의 범위를 넘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에서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종종 우리는 사회나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이 관점이 우리를 속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사랑은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 자신을 전체적인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의 행위입니다. 자기 사랑은 개인적인 행복의 초석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강하고 조화로운 관계의 초석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마치 자석처럼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발산하여 무심코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확인을 필사적으로 찾지 않고 세상과 주변 사람들과의 진정하고 깊은 연결을 추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녹아들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아낌없이 나눕니다. 역동적인 현대 세계에서 자기 사랑은 진정한 업적이 됩니다. 사회는 종종 완벽한 외모, 물질적 번영 또는 보편적인 승인과 같은 성공의 외부 속성을 통해서만 사랑과 인정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은 아침 안개처럼 연약하고 덧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적 안정, 정서적 성숙 및 자급자족에서 비롯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완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사람의 회사를 즐기지만 그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적 독립성은 그들을 파트너십에서 특히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누군가를 필요로 하기보다는 평등한 협력을 기반으로 관계를 구축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부족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풍요와 풍요로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행복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과정입니다.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심사를 희생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남김없이 내어주고 자신의 필요를 잊습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을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사랑은 자신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아니요 라고 말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기술이며 이기심이 아닌 성숙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건강하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자기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아낌없이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풍요로움은 우리가 구축하는 각 연결의 깊이와 질을 여러 번 증폭시키는 일종의 거울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또는 신체적 애착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자기 인식과 개인적인 변화의 길을 여는 깊은 영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문화에서 사랑은 종종 소유욕과 파트너를 통제하려는 욕망과 잘못 연결됩니다. 파트너가 우리에게 속해 있고 사랑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소유할 권리를 준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칼 융과 다른 뛰어난 사상가들이 이해했듯이 진정한 사랑은 정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이고 상호 변혁에 흥미진진한 여정입니다. 이 더 깊은 사랑은 각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자신으로부터의 도피나 이상적인 파트너에 대한 필사적인 탐색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높은 수준의 의식에 도달하도록 돕는 영적 수행입니다. 이 초월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사랑은 우리 자신의 존재와 우주와의 끊을 수 없는 연결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우리를 이끕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에서 다른 사람을 바꾸거나 그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상호 지원하고 각자의 최고의 자질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는 삶의 폭풍으로부터 보호받는 조용한 항구가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는 역동적인 시스템입니다. 파트너는 하나의 흐름으로 합쳐지지만 개성과 개성을 잃지 않는 두 개의 강과 같습니다. 이 형태,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는 개인적인 이기심과 소유욕을 희생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욕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깊은 이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양쪽 파트너에게 자기 실현의 자유를 주고 그들의 개인적인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영적 맥락에서 사랑은 자신의 필요에 맞게 파트너를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과 영적 꽃을 피우려는 공동의 열망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의 영적 차원은 자신의 잠재력을 더 완전히 드러내는 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발전을 가로막는 내적 한계를 극복하고 깊은 두려움에 맞서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기적인 열망과 욕망을 포기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수동적인 마음 상태가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의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이것은 자신과 파트너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을 향한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는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주거나 요구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사랑은 평범한 존재를 초월하는 자기 초월과 깨달음으로의 초대입니다. 파트너십의 진정한 도전은 사랑의 이러한 영적인 차원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자신과 파트너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영적인 사랑은 소유욕이나 필요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꽃피는 사랑입니다. 기대와 요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와 자립에서 자라납니다. 사랑은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무조건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이 겪는 변화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모두를 성장과 발전으로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정점으로 이끄는 변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높은 진리를 깨닫고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손짓합니다. 사랑은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종종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의 반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만족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주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끌립니다.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을 찾고 잠재의식적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오래된 마음의 상처를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모델의 악순환을 끊고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두려움, 투사, 인정하지 않는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해야만 관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패턴의 힘에서 벗어나려면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자신의 감정적 블록과 두려움을 대담하게 마주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더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자기 성찰은 만족스러운 관계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파트너에게 어떤 무의식적인 투사를 하고 있는지, 왜 특정 사람에게 끌리는지 깨달음으로써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 영혼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우리를 끊임없이 파괴적이거나 가망 없는 관계로 몰아넣는 패턴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감정적 반응에 대한 책임을 외부 세계에 전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불편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시작됩니다. 무엇이 나를 이 관계로 이끌었는가? 어떤 숨겨진 필요와 두려움이 내 행동을 지배하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깨고 상호 존중과 진심 어린 공감을 바탕으로 한 사랑을 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기 해방 과정은 시간과 세심한 내면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변화는 즉시 일어나지 않으며 끊임없는 자기 분석과 삶의 경험에 대한 재고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우리가 내면에 지니고 있는 어두운 면을 식별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여야만 다른 사람과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치유의 길은 길고 험난하지만 결핍이나 필요가 아닌 충만함과 내면의 자유로 정의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취약성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할 때 태어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의식적인 투사나 과도한 기대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더 깊은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불완전함과 무조건적인 수용 능력에 대한 인식에 기반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의 성격의 모든 다양성 속에서 보는 것이 사랑의 진정한 도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의 신기루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본질과 다른 사람의 본질을 그의 존재의 모든 깊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해방적인 기회입니다. 그러한 사랑에는 받침대를 세우거나 고통스러운 실망을 위한 여지가 없으며 솔직함과 진정성으로 진정한 힘을 보여주는 인간관계의 웅장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잠재의식적인 고정관념과 패턴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피소드를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사랑의 세계로 함께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떠나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룬 주제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철학적 성찰과 심리적 발견으로 가득 찬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십시오. 논의된 문제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채널 회원이 되어 확장된 콘텐츠에 독점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일 새로운 비디오 자료를 게시하므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 내일 새로운 영감을 받으러 돌아오십시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